반갑습니다. 여러분들 주말 잘 보내셨나요? 네. 오늘은 비가 오려고 하나요? 아침에 진짜 못 일어나겠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그런 거 못 느끼셨어요? 이제 우리가 3555 35에서 55세 대상으로 이걸 시작을 하잖아요. 제가 이제 나이가 들면 여자들은 특히 아이가 출생을 하고 아이가 태어나고 그다음 이제 뭐 이런 시간들이 지나면서 예전에 어른들이 비 오는 날 못 일어나고 찌뿌둥하다라는 게 그냥 하시는 이야기라고 생각을 했는데 어느샌가 아침에 일어나서 뭔가 몸이 안 풀린다거나 이런 느낌이 딱 들 때는 비가 오는 날인 것 같기도 하고 이제 그 찌뿌둥함을 날씨에 따라서 내 몸의 컨디션이 달라진다는 것을 경험하게 됐습니다. 이제 들어오고 계시네요.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제 막 시작을 저도 했습니다. 코크드리님 안녕하세요. 하시는 일도 많을 텐데 이렇게 아침에 일찍 다들 이렇게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차이님 안녕하세요. 성미영님 오셨구나. 저번에 늦잠 잤다고 하셨는데 저도 이거 하는 사람도 늦잠 잤잖아요. 괜찮습니다. 성미영님 안녕하세요. 자, 여러분들과 이제 하루를 이번 주를 시작을 할 텐데요. 이번 주에도 특히 오늘도 날씨가 찌뿌둥한 거 보니 비가 올 모양입니다. 비가 이제는 막 스콜처럼 외국처럼 오는 것 같아요. 어제도 서울에는 비가 엄청나게 막 쏟아 부어졌었거든요. 네, 시간님 반갑습니다. 변정민님 좋은 아침입니다. 네, 좋은 아침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바로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셀러브리티 혹시 보신 분 계실까요? 네, 작가님 안녕하세요. 셀러브리티, 그러니까 제가 항상 트렌드에 좀 쫓아간다. 트렌드에 좀 예민한 사람이에요. 그리고 지금 누가 이 드라마 이런 걸 본다라고 하면 꼭 봐요. 궁금한 거니까. 이런 거 있잖아요. 줄 서 있는 식당에 저 뭐 하려고 저렇게 줄 서 있어. 저는 그런 생각을 하는 게 아니라 줄 저만히 서 있는데 저 무슨 음식을 팔지? 그러면서 이제 저는 그런 생각을 하면서 그 식당이 궁금해하고 그냥 뭐 한 번쯤은 식당에 가서 이제 먹어보려고 하는 것처럼 이제 그런 유명한 드라마들은 이제 화제가 되는 것들이 나오면 뭐 좋다 나쁘다 하기 전에 아니 화제가 될 만한 이유가 있겠죠. 뭐 마케팅일 수도 있겠지만 하지만 그게 궁금해서라도 보는 편입니다. 그래서 셀러브리티 요즘에 그 말도 많이 있어가지고 그거를 이제 보기 시작했는데 뭐 별로예요. 별론데 그냥 가볍게 1.5배 속도로 해서 주르르 보기에는 괜찮은 것 같아요. 근데 거기서 제가 딱 이제 뭐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지만 첫 1화의 소 주제가 유명해져라입니다. 보통 요즘에는 넷플릭스 이런 게 참 좋은 게 큰 제목도 있지만 회차마다 그런 소제목이 있는 게 너무 좋더라고요. 그래서 유명해져라 이런 말이 나오는데 그 유명해져라에 대해서 오늘 이야기를 하고 싶어요. 왜냐하면 알고리즘을 좀 타고 싶다라는 그런 생각도 있으면서 그래서 제목을 그렇게 만들었습니다. 자, 제가요 여러분 유명해졌습니다. 어제 일요일 제가 오전에는 물론 오전에는 강연을 갔었고 오후에는 상가집을 다녀왔었는데 그 두 군데를 왔다 갔다 하면서 제가 유명해졌구나 라는 생각을 했는 게 그냥 그런 어떤 행동을 할 때보다 그 장소에서 저를 알아보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았고 그리고 되게 반겨주시는 그런 기분을 받으면서 나 어제 유명해졌구나 라는 생각을 또 한번 하게 됐어요. 그러면서 유명해져 있는 조금은 그래도 이름을 알려져 있는 사람들을 보면 그럴만한 이유가 있었겠지라고 생각하는데 저의 시작은 아주 사소로운 것이었고 그 사소로운 시작 때문에 이렇게 될 수 있었다고 생각을 했고 그리고 그 사소로운 시작도 저는 그래도 이렇게 얼굴을 내밀고 하는 거에 대해서는 굉장히 주저함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 과정을 얘기를 해드리고 싶어요. 저는 블로그를 시작을 했습니다. 제가 하고 있는 일을 유튜브를 금방 했다고 생각을 하시고 유튜브로 했겠지라고 생각하고 방송을 하게 되면서 방송하는 힘으로 유튜브를 시작했겠지라는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요. 저도 그렇지 않았어요. 저도 남의 덱을 가서 띵동 누르고 들어갈 때까지는 혹시 내가 아는 사람이 나오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면서 저도 약간 두려운 마음을 했었고
유튜브를 하겠다, 전혀 TV 방송에 나오겠다 그런 생각을 하기보다는 그냥 내 일을 알리기 위해서 블로그를 썼고, 그리고 예전 내 블로그 2018년도부터 그런 블로그들을 보면 제 얼굴은 나오지 않아요. 제 얼굴보다는 뭐 이렇게 그 집에 대해서 나온다거나, 그리고 그 집을 더 알리기 위해서 제가 나중에 블로그 포스팅 지수가 높아서 제가 체험단도 했거든요. 그래서 체험단을 하면서도 제 얼굴이 보여야 되는 불구한 상황이 생겨도 얼굴은 안 보여주고요. 내 팔이라든지, 왜 아시죠? 이게 손의 한 부분을 찍는다든지, 나의 이 어깨를 찍는다든지, 아니 이 옆모습? 뭐 그런 것들을 찍으면서 저를 공개하기를 되게 꺼려했었어요. 왜냐하면 우리나라 사람들, 특히나 여러분들 그거 느끼지 않으세요? 내 목소리도 내가 굉장히 익숙하지 않다는 거. 나 부끄러운 거예요. 그냥 괜히. 저는 아주 MBTI E형이 100% 나왔거든요. 이게 조사를 해보면 제가 좀 공신력 있는 곳에도 했었고 그냥 일반적인 것도 해봤었는데, 거기서 양쪽 다 E가 100으로 나왔어요. 거의 90 몇 점 몇 프로 나오고. 그래서 굉장히 이런 사람들 보고, 그렇게 외향형인 거는 외부의 사람들에게 자극을 받고 자극을 주는 걸 좋아하는 것 뿐인 거지, 그 사람이 내 얼굴을 노출하고 내가 뭐 이렇게 영상에 나오고 그런 거하고는 조금 더 다른 의미이기도 하거든요. 근데 저는 제 목소리도 되게 녹음돼 있는 거를 듣기가 너무 거북스러웠고, 일단 사투리가 너무 심하니까, 그래서 그런 것들이 싫어서 생각조차는 못했기 때문에 블로그를 활동을 했었고, 근데 그게 기반이 되니까 유튜브를 할 때는 그러니까 어떤 내용을 전할까 이런 고민은 없었기 때문에, 확실한 컨텐츠만 있었기 때문에 제 마음만 먹으면 됐었어요. 그래서 제 마음만 먹는 게, 유튜브를 시작하는 게, 제가 한 번씩 말씀드리지만 유튜브를 하게 된 건 블로그로 할 수 있는 게, 전할 수 있는 이야기가 한계가 있었고, 그리고 내가 블로그를 쓰면서 너무 적은 돈을 주는 거예요. 지금도 저희가 블로그를 거의 빠짐없이 쓰고 있고, 저는 그때 진짜 방대한, 그리고 정말 괜찮은 정보를 쓰는데도 불구하고 그 금액이 3만 원 넘는 적이 없었어요. 포스팅의 금액은. 그 수익화 한다는 분들은 사실은 그 글 애드센스 말고 그 이외의 활동을 얘기하는 거지, 애드센스만 쳐다보면 5만 원 넘은 적이 없었던 것 같고, 항상 3만 원 그 전후로 돈을 받았던 것 같아요. 근데 내가 어디 매일 이렇게 좋은 글을 기고를 하는데 돈을 이만큼밖에 안 준다? 솔직히 나중에 억울한 생각도 들더라고요. 그리고 회사 홍보에 너무 한계를 느껴져서, 그래서 유튜브를 하게 된 거죠. 근데 이제 모든 것들은 다 갖춰져 있었고, 뭐 카메라 이런 게 아니라 그냥 핸드폰이 있으니까, 그래서 그걸 통해서 제가 이렇게 이야기를 하게 됐는데, 거기서부터 좀 반응이 왔던 거죠. 유명해질 수 있는 방법은 여러분, 그냥 이 SNS를 잘 활용하는 거예요. 예전에는 유명해지는 방법들은 힘들지 않았나요? 뭐 연기를 잘해야 된다거나, 그러니까 TV에 나온 사람들이 한정이 돼 있었고, 그 한정된 사람들은 아주 특별한 탤런트를 가져야 됐었고, 그리고 내가 아는 사람이 뭐 길거리 캐스팅 말고도 왜 이런 거 있잖아요. 뭐 어떻게 따라갔다, 친구를 따라갔다가 뭐 이렇게 캐스팅됐다, 뭐 엄마가 뭘 뭐 보냈다, 뭐 등등, 그런 것처럼 뭔가 이렇게 관계자가 있어야 된다거나, 정말 대단한 용기가 서울까지 가가, 뭐 이제 대구에서 보따리 싸갖고 이제 뭐 가출 감행해, 그건 너무 옛날 스토리인가? 어쨌든 서울 가서 말 하는 뭐 그런 게 있어야만 했지만, 이제는 SNS라는 게 있기 때문에 누구나 유명해질 수가 있는 것 같아요. 기회가 굉장히 많아지는 것 같아요. 지금 TV에서 유명하신, 그러니까 막 기존의 연예인들 말고 오히려 인플루언서 분들이 더 활동을 많이 하시잖아요. 근데 그분들의 시작은 거의 이제 예전에는 뭐 모르겠는데, 요즘에는 보면 정말 그 유튜브를 하시는 분들이 진짜 많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SNS가 너무 활발하게 할 수 있기 때문에 그게 유명해질 수 있는 아주 빠르고 아주 정확하고 괜찮은, 누구나 유명해질 수 있는 그런 길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 시작은 유명해지기 위함이 아니었지만, 근데 유명해지려고 마음을 먹고 만약에 한다고 하면 그것도 좋지 않을까. 그리고 우리는 우리를 나타내려고 하면 그만큼 좋은 게 없는 거거든요. 그리고 제가 유명해졌다고 얘기를 했잖아요. 유명해지니까요, 그만큼 특혜가 있더라고요.
특혜가 있어요. 자, 어제 강연자로 갔을 때부터, 그 강연자로 갔을 때부터 유명해진 사람이니까 입구에서부터 저를 대하는 게 달랐어요. 편해졌어요. 근데 그걸 너무 막 이렇게 어깨 막 해가지고 막 이렇게 조금 유명해졌다고 유명한 병 걸리고 막 그런 건 아닌 것 같은데요. 어쨌든 내가 하고자 하는 일을 더 잘할 수 있게끔 도움을 받는 것 같아요. 유명해지면. 저는 어제 그런 경험을 많이 했었어요. 아, 내가 유명해졌구나. 유명해져서 내가 얻는 게 참으로 많구나. 감사한 일이다. 유명해서 내가 하고 있는 일을 더 잘 알릴 수도 있구나. 참 감사한 일이다.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블로그라든지 유튜브라든지 인스타라든지 많은, 요즘에 뭐 스레드 한두 번 이제 들어가 봤는데 그런 것도 이제 생기고, 나를 나타낼 수 있는 수단이 굉장히 많다. 그리고 내가 유명해지면 내가 하고자 하는 일이 더더욱이 가치 있게 되고, 그리고 더 많이 빠르게 홍보가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내 인생을 변화시킬 수 있는 가장 빠른 방법, 쉬운 방법, 최적화된 방법, 그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저는 제가 했던 블로그, 유튜브, 그리고 사실 저는 인스타는 조금 다르게 SNS를 운영하고 있어요. 블로그는 홍보가 목적이었고요. 유튜브도 홍보가 목적, 회사 홍보가 목적이었으면, 사실 인스타는 제 개인 홍보가 목적인 것 같아요. 근데 원래는 개인 홍보도 안 하려고. 왜냐하면 이거 두 개만 하는 것도 저는 너무 벅찼고, 그러면서 유튜브를 통해서 조금 유명해져서 인스타를 관리한다는 게 너무 힘들었어요. 인스타도 지금 보면 릴스 해야 되잖아요. 근데 릴스 하는 방법을 들어보면 알긴 하겠는데, 저도 이제 매번 이 영상 편집을 했기 때문에 금방 할 수는 있을 것 같은데, 그걸 하고 싶은 게 아닌 게 정말 그것까지 할 시간이 없어요. 그래서 처음에는 인스타로 뭘 하려고 하는 게 아니었고, 인스타는 그냥 소소한 내 그동안 알고 있던 사람들하고 그냥 뭔가 소통하기 위해서 그걸 계속 이 사업 하기 전에도 그 인스타를 하고 있었으니까. 근데 그런 용도로 했다가 어떻게 하다가 그 배지를 얻게 되면서, 이게 어쨌든 배지라는 걸 얻게 됐으니 이걸 그냥 놔두기는 어렵고, 어떻게 그러면 할까? 회사 홍보를 할까? 생각을 하다가, 더 이상 이제 회사 홍보를 한다는 거는 규칙적으로 해야 되는 거잖아요. 유튜브나 블로그처럼 어떻게 규정이 딱 있는 거잖아요. 철저하게 계획대로 해야 되는 거니까 그걸 못 하겠는 거예요, 더 이상은. 그래서 인스타는 그게 아니라 새로운 방식으로 해야 되겠다. 어떻게? 그전에는 회사를 홍보했다라고 하면 인스타는 나를 한번 홍보해보자. 그래서 인스타는 언제 한 번씩 매일 이렇게 피드를 어떻게 올려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좀 버리고 좀 자유롭게 하는 것 같아서, 저는 어떻게 보면 저를 홍보를 하기도 하지만 조금 더 러프하게, 조금 더 편안하게 그걸 운영하고 있어서, 저는 요즘에 사실 인스타가 굉장히 애정이 갑니다. 너무 그냥 편하니까. 그래서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도 이제는 뭐가 이제 막 들어오기는 시작을 해요. 그런 식으로 나를 표현하다 보니까. 그리고 블로그나 유튜브에서는 회사를 홍보하다 보니까 저를 홍보하는 데는 한계가 있었고, 그리고 소통하는 데는 한계가 있었으니까, 인스타를 하게 되면서 저를 좋아하시는 분들, 제 일도 일이지만 그런 분들과 소통할 수 있는 창구가 돼서 조금 더 이게 단단하게 만드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면서, 블로그, 유튜브, 인스타, 이 세 가지를 저는 하잖아요. 근데 그것들을 나름의 방법대로 제가 하고 있는 것 같아서, 이 정도면 진짜 SNS를 잘 활용하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요.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오늘 전하고 싶은 말은, 내 인생이 달라지고 싶다면 유명해져라. 셀러브리티가 돼보자. 근데 그 방법은 그렇게 어렵지 않다. 내가 전하고자 하는 거, 인물이 중요한 게 아니고 언변이 중요한 게 아니고, 너무 잘하고 계신 듯해요, 이은영 작가님이. 근데 그거를 목적이 있고 그 목적에 맞는 정확한 플랫폼을 이용하는 거였던 것 같아요. 인스타는 한 장의 피드, 그리고 이제 이거를 듣고 솔직히 이거 인스타를 보면서 견적까지 뭘 살 것까지 누르기에는 비싼 돈을 결정하기는 어렵거든요. 그냥 간단한 거, 간단한 여름 티셔츠 같은 거 소비
간단한 우리 집 인테리어 소품 같은 거, 뭐 그런 거를 사기는 편하잖아요. 근데 그리고 짧은 글에 많은 인사이트 그냥 딱 하는 약간 그런 걸 주기는 편하니까 내가 이메일 왜 했지? 뭐 그런 거. 아, 우리 회사를 홍보하는 수단으로는 조금 적응 좀 안 맞는 것 같았어요. 안 맞죠? 여러분들 만약에 이걸 하는데 몇백만 원짜리 우리 컨설팅을 견적받기 이걸 하기는 쉽지 않잖아요. 근데 그걸 통해서 저라는 사람을 좀 잘 알릴 수 있는 거. 목적에 맞게 플랫폼을 활용해라. 맞습니다. 목적에 맞게 플랫폼을 활용하고 그 플랫폼을 활용하는 거는 내 사업이라든지 나를 이용해라는 거죠. 그만큼 좋은 수단이 진짜 없어요, 여러분. 대구에 보면 서문시장이라고 진짜 큰 시장이 있거든요. 거기는 이제 원단이 이제 대구가 직물 쪽이나 이렇게 섬유 쪽으로 워낙 강하다 보니까 원단이 굉장히 많아요. 원단이 되게 많고 막 있는데 제가 이 사업을 처음 시작할 때 그곳에 이렇게 뭘 하러 갔었는데 상인들이 앉으셔서 막 이렇게 욕을 하시는 게 있었어요. 아, 요즘에는 전부 다 이렇게 홈쇼핑으로 다 사고 이렇게 시장을 올 일이 없다 하면서 우리 시장이 이렇게 막 침체되어 있는 거는 사람들이 전부 다 인터넷으로 뭐 사고 그때는 온라인 쇼핑보다는 하여튼 홈쇼핑이 강세였거든요. 다 그렇게 사고 막 그래서 이 시장에 나올 일이 없다 하면서 막 상인들이 막 이렇게 무슨 얘기를 하는 걸 제가 막 들었어요. 근데 그분들 이렇게 보면요. 대체적으로 1세대가 아니에요. 거의 부모님 때부터 그 자리를 차지하고 있다는 거는 사실 그 상가를 차지하고 있다는 거는 또 섬유 쪽으로 하고 있다는 거는 거의 막 3세대, 2세대 그런 분들이 많으시거든요. 근데 그분들 앉아서 그런 얘기 하면서 아, 우리 아버지 때만 해도 말이야 하면서 이제 라떼는 말이야 막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거기서도 성공하시는 분들이 있었어요. 플랫폼별로, 예, 잠깐만요. 그래서 그분들이 그런 거를 막 하시더라고요. 근데 그분들 중에서도 빠르게 유튜브를 한다거나 유튜브를 하는 게 보다는 이제 온라인 스토어를 이제 연다거나 해서 그렇게 해서 보내가지고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오히려 서울에서도 청 같은 거는 때로 이제 대구까지 내려오고 하거든요. 그래서 조금 더 나이를 불문하고 빠르게 하시는 분들은 온라인 쇼핑몰을 열어서 이렇게 공급하는 그런 분들이 많으셨어요. 그래서 제가 그런 얘기를 했죠. 아, 이런 게 필요하다라고 하면, 이렇게 플랫폼이 달라진다고 하면, 그런 거를 빠르게 확 인식하고 바꾸셔야지. 왜 홍보 수단을 그냥 그 자리에서 계속 불평만 하고 있느냐라는 생각을 했어요. 진짜. 그래서 지금도 저는 이제 미싱도 하고 했었거든요. 그래서 미싱하는 거 온라인 쇼핑몰 치면요. 다 여기 주거지가 주소지를 보면 거의 다 대구 서문시장 무슨 동산상가 몇 호 막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빠르게 하셨던 분들은 벌써 그거를 3세대 그러니까 부모님부터 했던 거를 지금 현실화 시켜서 잘 팔고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 윤영님이 질문을 해주셨어요. 그런 플랫폼별로 어떤 목적으로, 예, 그 목적이 조금 다른 것 같아요. 일단 처음에는 블로그를 했고 유튜브를 했고 인스타라고 했으면 지금은 일단은 유튜브가 굉장히 수익이 잘 되고 있고 그리고 수익화가 잘 되고 있고 그리고 제일 많이 보시기 때문에 그 조회수라는 거를 무시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유튜브에 많은 신경을 쓰고 많은 사람들이 거기서 투자가 되죠. 근데 블로그를 그렇다고 해서 나 안 하고 유튜브만 오래 해야지 라고 안 하고 블로그도 계속 쓰고 있는데요. 블로그는 저희 그 현장의 직원들하고 저랑 그리고 마케팅부의 소통 창구로 쓰고 있습니다. 소통 창구. 사실은 목적이 조금 달라졌죠. 근데 그 소통 창구가 블로그가 되면서 그것도 홍보용으로는 또 되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뭐냐면 예전에는 블로그를 쓸 때 제가 썼단 말이에요. 그래서 블로그를 할 때 어떻게 하냐면 제가 현장에 가서 사람을 또 상대를 하니까 그 상대의 스토리가 있고 제가 사진을 찍어서 제가 그 이야기를 썼단 말이에요. 그럴 수 있었어요. 하루에 몇 시간씩 썼다 그랬잖아요. 그렇게 썼던 블로그는 사실은 굉장히 힘이 많이 됐었죠. 근데 그때도 저는 직원들하고의 소통 창구도 있었어요. 왜냐하면 직원들한테 이거 너무 잘했다. 우리 오늘 하루를 보니 이거는 잘했고 이거는 못했고 이게 좀 아쉽다. 우리 요거 좀 더 파이팅 하자. 라는 그런
얘기들을 중간중간에 썼었고 꼭 직원들한테 숙제로 꼭 제 블로그를 보기를 했었어요. 안 보면 안 됐었어요. 블로그를 꼭 보라고. 왜냐하면 그래야지 내가 한 번 더 복귀가 되고 내 일을 더 성장시킬 수 있다라고 하면서 그분들에게 저희 직원들한테 꼭 그렇게 얘기를 했었어요. 근데 플러스 그게 있고 홍보가 되죠. 내용을 이제 홍보 목적으로 뭐 해시태그라든지 그런 걸 쓰니까, 키워드를 쓰니까. 그런데 그 목적이 있었는데 이제 일이 바빠지고 제가 블로그를 쓸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현장을 다 못 가니까. 그래서 현장마다 블로그 담당의 직원들이 있어요. 그럼 그 직원이, 그 블로그를 찍는 직원이 그날의 스토리를 쓰고 그날의 사진을 찍어서 블로그를 써요. 팀들이 다 있어서 일주일에 한 번씩 이렇게 돌아가면서 쓰시거든요. 그래서 그걸 써. 근데 글 쓰는 용도는 저희가 이제 따로 이제 관리하는 그 사진첩이 있긴 있는데 그것 말고 그건 사진으로 보면 거기에 대한 스토리는 없잖아요. 인적 정보 정도만 있고 내부 공유용이죠. 근데 외부 공유용으로 블로그를 하면서 직원들이 이런 일을 했다 하고 막 쓰고 있으면 저한테 제가 이제 그걸 보면서 아 요즘 우리 직원들이 이렇게 일을 하고 있구나 라고 이제 조금 더 직관적으로 바라볼 수 있게 돼요. 왜냐하면 블로그를 썼던 사람이니까 어떻게 일이 진행되고 어떻게 하고 있는지 확실하게 알 수 있으니까. 그래서 그거를 제가 컨펌을 하는 용으로 보기도 하고, 그리고 마케팅부에서는 마케팅부는 우리 일을 100%알 수가 없어요. 근데 알고 그걸 잘 전달을 해야 되기 때문에 블로그를 보면서 일의 진행 상황이라든지 어떠한 그런 일에 대한 스토리를 또 제공을 받는 거죠. 그래서 그거를 길게 쓰는 블로그를 조금 더 짧게 카드 뉴스로 만들어서 인스타에 오피셜, 저희 새삼 오피셜에 쓰기도 하고, 그리고 이렇게 좋은 무슨 아이디어가 마케팅부에서 보고 너무 좋다, 그러니까 새로운 시각에서 봤을 때 좋다라는 거를 저한테 또 전달하기도 해요. 대표님 이번에 이 집 보셨어요? 그냥 이거 못 봤는데, 그러면 이 집에 이게 있는데 이게 좀 되게 좀 신박한 것 같아요. 이거 혹시 대표님 저한테 조금 더 이야기를 해주실 수 있나요? 라고 하면 이거는 이렇게 해서 이 진행이 이렇게 됐을 거야. 그러니까 저는 추측이 가능하니까. 그래서 이게 왜 이게 신기해? 저는 익숙한 일이라서. 근데 새로운 시각으로 봤을 때 그게 이거 너무 신기해요. 저는 이런 거 처음 봤어요. 그러면 이거를 저희 컨텐츠로 써도 될까요? 써야지! 너무 좋네! 라고 해서 제공하기도 하면서 내부에 우리의 본질, 그 비포 앤 애프터를 흐리지 않기 위해서 잘 지켜나가기 위해서 쓰고 있습니다. 블로그 얘기가 좀 길었네요. 그 블로그를 그렇게 하고 그걸 토대로 이제 약간의 또 간추린 대본이 나오면서 그런 컨텐츠가 좋았다라고 얘기를 하고 그게 알고리즘에 탈 수 있는 이야기라고 마케팅부에서 정하면 그걸 가지고 유튜브에서 홍보를 하는 거죠. 그렇게 해서 영상으로 담아서 조금 더 디테일하고 또 한 포인트를 길게 그렇게 해서 영상을 만들고, 인스타는 회사 오피셜은 아까 말했던 그런 것들을 담기도 하고요. 회사를 홍보하는 목적으로 하고요. 그리고 개인 인스타는 그냥 철저하게 제 얘기로, 왜냐면 거기까지 힘을 실으면은 제가 정말 너무 힘이 드니까 그거는 제가 그냥 쓰고 싶은 말, 제가 그냥 뭔가 내가 내 얘기를 하고 싶을 때 그거를 쓰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 모든 것들은 사실은 끝에는 결국은 홍보하는 겁니다. 결국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인스타도 결국 나를 홍보하려고, 내가 내 진실된 마음을 소통하기 위한 창구니까. 그래서 저는 피드에 글을 조금 짧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냥 좀 길게 글을 쓰는 편이고, 짧은 글을 쓰는 건 사실은 약간 부탁을 받았거나 홍보를 좀 해야 될 때, 근데 그거를 좀 짧게 쓰게 되죠. 그건 결국 내게 아니니까 그걸 쓰고 피드를 나중에는 사실은 사라져요. 왜냐하면 그 인스타에 있는 내용들은 내 것만 담고 싶어요. 내 것만 남기고 싶어서. 잘 보시면 이렇게 홍보를 하는 걸 뭐 어떨 때는 또 써야만 하니까 내가 가는 곳에, 근데 그걸 홍보를 했던 거를 나중에는 고정 피드에서 숨기기 기능이 있잖아요. 그래서 숨겨서 보관해서 결국은 저는 인스타에서 이런 9개 딱 보이는 피드에는 저만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그런 용도로 쓰고 있습니다. 여러분, 유명해지긴 생각보다 너무 쉬워요. 그리고 유명해지면 얻는 베네핏이 있습니다. 그 베네핏은 내가 뭔가 가서 할인을 받고 그런 베네핏이 아니라 내가 하고자 하는 일을 더 많이 알릴 수 있고,
그리고 더 친절하게 제공할 수 있어요. 친절하게 그분들이 받을 준비가 돼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SNS를 하셔야 돼요. SNS는 시간 낭비다라는 말도 있고 필요 없다라고 하는 것도 있는데, 그거는 다른 걸 보면서, 다른 피드를 보면서 자존감 떨어지고 그런 일들 때문에 그런 거잖아요. 다들 이거 하네, 나는 없는데, 다들 이렇게 잘 사는데. 아니, 그런 걸로 바라보기 시작하면 안 돼요. 우리는 지금보다 더 나아지기 위해서 무언가를 하려고 모인 사람들이잖아요. 그러면 나아지기 위해서 좋은 음식을 먹고 좋은 환경에 가고 좋은 책을 읽는 것도 중요하지만, 결국은 그것들을 잘 표현하는 게 있어야 되고, 그리고 홍보를 해야 되고, 그게 진짜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거는 여러 목적에 맞는 플랫폼을, SNS를 하셔라 라는 이야기를 하고 싶어요. 근데 제가 유튜브를 시작할 때마다 해도 레드오션이다, 이제 뭐 유튜브 할 사람 다 했다라고 했는데요. 지금 보세요. 오히려 연예인들이 다 유튜브 하잖아요. 다 유튜브 하잖아요. 이제 또 시작인 거예요. 왜? 블루오션이에요. 계속 물이 빠지거든요. 노력 안 하고 계속 유지 안 하는 사람, 새로운 걸 개발 안 하는 사람은 유튜브를 하고 있다라고 해도 빠져나가고 있어요. 결국 선택받지 못하니까. 그래서 또 계속 들어오더라고요. 물 빠진 만큼. 그런 거하고 똑같은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 유명해지세요. 유명해지면 훨씬 더 빠르게 갈 수 있습니다. 빠르게 갈 수 있다. 효과적으로 갈 수 있다. 효율성이 높아진다. 그게 더 좋은 것 같아요. 그리고 빠르게 가는 게 부담스러우신 분도 계실 수 있겠죠. 제가 어제 손혜연 작가님이라고 그 정리에 대한 책을 쓰신 분인데, 어제 이제 그분하고 어제 좀 대화를 많이 나눴었는데, 그분은 그렇더라고요. 빠른 게 별로라고, 천천히 가는 게 좋다라고. 근데 그분도 천천히 굉장히 끌어당김의 법칙을 이용하고 계시고, 스스로 발전하고 계시고, 원하는 삶을 살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속도가 중요한 게 아니라 자기가 원하는 걸 그래서 얘기해 드릴까요? 그분이 손혜연 작가님이라고 정리의 마법을 책을 쓰신 분인데, 그분이 인스타를 활발하게 하시는 분이 아니고 유튜브나 블로그를 하시는 분도 아니고요. 정리에 대한 이야기를 하시는 분인데, 그분이 어제 그런 얘기를 하셨어요. 저랑 이제 만나게 되면서 그분이 그런 피드에 올렸대요. 정리에 대한, 자기도 정리를 좋아하는 사람이고 정리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사람인데, 이정이라는 사람이 있고 나는 그 사람이 참 좋다, 그 사람과 만났으면 좋겠다라는 거를 피드에 올렸고, 제가 또 그런 정리에 대한 사람들을 책을 찾다가 그분을 우연하게 발견하게 됐고, 왜냐면 인스타로 그런 거 서치를 하다 보니까. 그래서 그분한테 2020년 정도에 그분한테 저희 유튜브에 나와서 당신의 책을 좀 소개해달라고 제가 초대를 했어요. 그러니까 그분이 뭔가를 활동을 하지 않았으면, 그 사람을 얼굴을 막 나타내는 사람이 별로 아니거든요. 그리고 뭐 저처럼 막 뭐 회사를 홍보하기 위해서 막 열심히 하는 사람도 아니었어요. 근데 우연하게 같은 키워드로, 같은 알고리즘으로 통하게 됐고, 제가 그분한테 와달라 해서 그분하고 유튜브를 찍게 되면서 조금 이제 알게 됐고, 근데 이거를 또 아는 사람하고 피드를 또 마팔을 하게 되면 계속 그래도 조금 더 얼굴을 받고 했는 사람이 되는데 더 친근하잖아요. 근데 그 사람이 또 저한테 만나고 난 다음에 책을 주셨어요. 자기 본인의 쌓인 책과, 그리고 글 쓰는 걸 그러니까 글씨 쓰는 걸 좋아해서 캘라그래피를 배우셔서 이렇게 작은 액자에 당신의 인생을 정리해야 됩니다, 제 책 제목과 제 이름을 써서 이렇게 글을 쓰셔서 액자 하나를 저한테 선물로 주셨어요. 그래서 그거를 제가 딱 그거를 갖고 있었는데, 또 하나에 이제 신혜라 언니하고 이제 방송하시니까 혹시 만나게 되면 이거 좀 전해달라, 저 신혜라 언니도 팬이다 라고 하셔서 알겠다라고 그걸 받아가지고 제가 에라 언니한테 그걸 전달을 했어요. 근데 에라 언니가 그 책을 보고 이제 그분을 또 이제 하게 된 거죠. 이제 마파를 하게 된 거죠. 근데 그분이 또 저를 만나고 한 다음에 그걸 또 쓴 거예요. 오늘 이정 대표님하고 이렇게 이런 영상을 찍었다. 너무 꿈만 같은 일이다. 만나고 싶었는데 꼭 만난 사람을 만나나 봐요. 그리고 꼭 이제 자기는 아직 멀었겠지만 신혜라 언니와 만나고 싶다. 제 인생의 롤모델이다. 뭐 이런 글을 쓰시면서 이렇게
뭐 이룰 수 없는 이야기지만 오늘 뭐 이렇게 한다. 신혜라 언니를 참 만나보고 싶다 라고 하면서 그걸 그냥 글을 썼었거든요. 근데 신혜라 언니가 그걸 보게 됐고 그러면서 그냥 안녕하세요 책 잘 받았습니다 서로 그냥 간단하게 DM으로 주고받았대요. 그렇게 하다가 그분은 유명하신 분은 아니시지만 자기의 이야기들을 SNS에 계속 이제 썼다는 걸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속도도 아니고. 그래서 그분은 그렇게 쓰셨다가 우연하게 또 이제 크리스찬이어서 자기가 크리스찬으로 무슨 영상을 찍는 게 있었는데 이제 교회 영상으로 근데 그거를 비움 뭐 이런 걸 얘기를 하면서 소신대로 뭔가 영상을 담았는데 그 영상을 그런 레퍼런스가 사실은 신혜라 언니의 그런 간증 영상이 좀 많았대요. 그래서 그걸 해서 자기 영상을 만들었고 그거를 신혜라 언니한테 영상을 보내주면서 제가 이렇게 영상을 이렇게 만들었는데 한번 시간 되면 봐주세요라고 했는데 그게 또 너무 좋았고 그래서 그거를 통해서 한번 만나자라고 해서 지금 같이 이제 야나에서 활동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거의 일주일에 한 번씩 신혜라 언니를 만난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그녀가 잘하는 건 정리 중에서 디지털 정리를 잘하거든요. 노션을 쓴다든지 그런 디지털 정리를 하고 있는데 에라 언니는 물건 정리가 이런 거는 잘하지만 디지털 정리가 필요해서 또 그분한테 도움을 받고 그리고 야나를 통해서 항상 이제 이렇게 시설에 있는 그곳에서 항상 활동을 같이 한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어제 저를 만나게 됐고 어제 그런 얘기들을 하면서 내가 소망하는 바를 꾸준히 이렇게 그냥 한 번씩 인스타에 쓰기 시작을 했고 내가 원하는 것들을 정말 근데 저는 원하면 우리 만날래요? 막 이렇게 빠르게 진행을 하지만 그분은 그러지도 않는데요. 천천히 정말 수백 번 생각을 하고 이걸 보내도 되는지 그리고 수백 번 생각 한 번 하고 난 다음에 한 번의 결정으로 그걸 탁 하게 돼서 했는데도 불구하고 천천히 진행이 됐지만 강하게 어필이 됐고 그리고 어필이 되고는 이제는 그 신혜라는 사람과 일상을 나누는 그런 사람이 됐다라고. 그래서 어제 또 저희 집에 잠깐 오셨어요. 그래서 저희 집에서 둘이 이제 이 공간도 막 보고 둘이 차 한잔 하면서 자기가 2020년도쯤부터 일과 같은 철학을 가진 이정이라는 사람 그리고 인생을 같이 나누고 싶은 신혜라는 사람들이 롤모델이 딱 두 사람이었는데 그 사람과 그냥 딱 얼굴만 보고 싶다. 그 소망을 쓰고 자기 일을 그냥 열심히 하고 어필했을 뿐인데 그게 맞아떨어지고 지금 이렇게 신혜라 언니 집에도 늘 자주 가고 대표님 집에도 올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됐네요 라고 어제 그런 얘기를 했었어요. 지금 저처럼 굉장히 능동적이고 굉장히 막 추진력이 강하고 막 무조건 해야 되겠다 싶으면은 앞뒤 안 재고 하는 사람과 아주 성향이 또 다른 사람의 이야기. 근데 이 둘은 원하는 바를 SNS를 통해서 이루게 됐어요. 그래서 이분의 이야기도 있으니 나는 대표님처럼 막 얼굴을 막 내고 막 그렇게 하거나 그런 말빨을 가지고 있지는 않아요. 그리고 얼굴 보이는 게 너무 부끄러워요. 막 이런 그런 분들이 계시다고 하면 이런 손혜연 작가님 같은 분도 계시니 여러분 목적만 같으면 그 목적을 이루기 위한 수단은 SNS가 가장 좋다. 근데 그 방법은 달리 할 수 있다. 나답게. 그 얘기를 오늘 전하고 싶습니다. 질문이 있으실까요? 여러분. 너무 이윤현 작가님이 계속 글을 써주고 계세요. 목적에 맞게 플랫폼을 활용해라. 네. 우리 책상국님하고 이영미님 이제 늦게 들어오셔서 인사하셨죠? 안녕하세요. 지금 인사해요. 아까 인사하는 걸 봤는데 중간에 이렇게 딴 데 가다 보면 또 돌아오기가 좀 어려워가지고 인사는 이제 뒤에서 하고 있는데 지금 다 주무시고 계신 거 아니죠? 아무도 말 없는데 주무실 수도 있다고 생각한다. 나는 내가 볼 때 진짜 다 주무시고 계세요? 이건 안 되잖아. 내가 오늘 얘기가 재미없었나? 월요일이라서 그렇게하는가? 아니 책상국님 아닙니다. 아니잖아요. 주무셨잖아요. 주무시는 거 아니에요. 오늘 얘기도 너무 좋다고. 이거 질문 생각하고 있었어요. 저도 일기 쓰는 것부터 부르기 시작했어요. 이야기에 심취했었어요. 유명해지셨습니다. 아니에요. 그거 아니에요. 앉아요. 깨어 있습니다. 잘 듣고 있어요. 잘 듣고 계시네요. 감사합니다. 지금 SNS 안 하시는 분 하셔야 돼요.
진짜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알고 있는 책상국님은 지금 이제 막 이렇게 한 번씩 릴스 같은 것도 만드시, 영상으로도 만들고 하시던데요. 그리고 이제 한량 작가님도 계속 이제 하고 계셔서, 근데 조금 더, 조금 더는 그건 내가 또 성질이 급해서 그런 거야. 코크드림님도 자기 얘기를 쓰세요. 자기 얘기. 그 큰 얘기가 있잖아요. 어디 소속이 돼 있으시잖아요. 그것 말고 자기 얘기를 하셔야 돼요. 내가 만난 사람들, 코코드림님 보면서 항상 부러웠던 게, 코코드림님이 실제로 만나는 사람들이 어마어마하잖아요. 그때 이제 질문하시고 이제 그 질문을 잘 정리해 주시는 역할을 하면서 그 사람한테 있는 게 되게 뭘까요? 얘기해 주세요. 조금 더 뭘까요? 이윤영 작가님의 색깔이 좀 별로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글을 쓸 때도 색깔이 좀 있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특이하게. 근데 그게 없어요. 그러니까 글을 쓰는 사람이 너무 많아. 근데 사진을 좀 특별하게 찍는다든지. 그러니까 어쨌든 눈에 띄어야 돼요. 글을 내용을 쓰기보다는. 글 내용 보기 전에는 사진 피드가 눈에 찍혀야 되잖아요. 얼마 전에 오징어 그 게임에 대한 글을 쓰셨는데, 그 이제 본질은 모르겠고 제가 그거까지 찾아보진 않았는데, 뭔가 새로운 이야기, 그 전에 그냥 이렇게 좋은 이야기를 쓰셨는데 이번에는 뭔가 약간 뼈를 때리는 이야기를 하신다, 너무 좋다라고 했는데, 이렇게 사진이 그냥 지나칠 수 있는 사진이 있는 거예요. 제가 볼 때는 지나칠 수 있는 사진 말고 뭔가 임팩트 있는 사진이었으면 좋겠어요. 그걸로 눈길을 끌어야 전하고자 하는 글은 완벽하니까 그 글이 잘 전달이 될 것 같은데, 그냥 이렇게 많은 막 넘기잖아요. 우리 막 이렇게 안 넘겨요, 인스타는. 근데 거기서 하고 멈추는 건 결국 사진 한 장이 더 크거든요. 근데 그게 조금 임팩트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같은 루틴이었으면 좋겠어요. 그거를 전달하고 싶고. 그리고 이제 얘기를 하면 코크대리님 같은 경우에는 이제 코크대리님이 조금 더 보였으면 좋겠다라는 생각. 얼마 전 피드에 코크대리님이 본인이 완전 극강의 E형이라는 말을 하시면서 회식을 너무 좋아하는 분이라고, 그 어릴 때보다 신나가 하는 사진을 찍으셨는데, 저는 사실은 이런 분이었구나라는 생각이 들면서 더 매력적이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뭔가 이야기를 전달하고 이게 약간 중간에서 전달하는 분이신 거잖아요. 근데 그때도 좋았던 건, 그런 이야기를 다른 사람을 빛내주는 역할이지만 그 속에서 뜨문뜨문 나오는 코크드리님의 매력이 굉장히 있더라고요. 그래서 개인적으로 얘기해도 돼요? 가끔씩 본인 얘기하시는 것도 제가 들었어요. 본인의 아픈 얘기를 하시는 것도 저는 굉장히 와닿았었거든요. 그러면서 다음부터는 더 집중 있게 이제 코크디님의 이야기가 들리더라고요. 왜냐하면 저 친해진 것 같아서. 우리가 속 얘기를 해야 되거든요. 제 이야기를 더 쓰겠습니다. 그 이야기를 쓰세요. 이거 한 번씩 보면 홍보하는 것만 해요. 이번 영상 지켜봐 주세요. 뭐 준비 많이 했습니다. 그런 거 말고. 그래야 너나이님은 자기 얘기 좀 많이 하세요. 저는 다 봐요. 지금 오늘 이렇게 가요. 윤영 작가님 좋은 좀 전달, 좋은 게 있었으면 좋겠네요. 도움이 되셨다니 좀 다행이고, 이거는 그냥 제 생각인 거예요. 코크디님 유튜브 보면 완전 매력적. 본인의 색깔이 저처럼 확 드러나는 사람이 있잖아요. 처음부터 제가 그걸 다 끌고 가니까. 근데 여기서는 그럴 수는 없는 거잖아요. 사실은 약간 앵커 같은 역할이니까. 그런데 딱딱 튀어나올 때가 있대요. 다 보시네요. 다 봅니다. 네. 막 이렇게 하시는 거 보는데, 그런 이야기를 나올 때마다 더 집중해 있게 되고, 더 알고 싶고, 근데 소통하고 싶고, 근데 뭔가 창구가 없어. 그거는 소속돼 있는 거기 때문에 거기서는 자꾸 드러내면 오히려 싫어하잖아요. 왜냐면 거기는 사실은 코코디리님의 그게 좋을 뿐인 거지, 그거를 원해서 들어오는 건 아니니까. 그러려고 하면 본인을 나타내셔야 돼요. 그러면 인스타에 그런 소속돼 있는 그 월부 얘기가 아니라 본인의 이야기, 만난 사람들과의 그런 것들을 얻는 인사이트를 해주시면
궁금하잖아요. 우리는 그 사람 실제로 영상에서 보는 거 말고 실제 뒷모습은 어땠을까, 싸가지 없었던 건 아닐까, 막 그런 것들이 막 궁금하잖아요. 근데 그거를 쓰시면 그것도 우리는 약간 뒷얘기를 알고 싶단 말이에요. 뒷얘기. 근데 그런 거 쓰시는 거 좋은 거고, 아니면 그런 이야기도 좋지. 그거는 또 호감이 확 되겠지. 그러니까 빠르게 성장할 수는 있겠지만 뭐 그게 이제 궁금한 것도 하고, 그리고 이제 그 이야기랑 코코드림이 좋았던 분이 코코드림이 개인 인스타에 들어갔는데 진짜 이야기를 많이 하고 계신다. 그러면 이걸 드시네? 이런 책을 보네? 이런 일들을 하고 있네? 아 진짜 이 사람이 극강의 이였네? 회식 좋아한다고? 나와 똑같은데. 난 회식 너무 싫은데 이 사람은 이게 좋구나. 이런 것들을 알 수 있게 돼서 너무 좋을 것 같아요. 꼭 그렇게 피드를 하셔요. 본인의 이야기들을. 그래서 저는 최근에 그런 이야기들이 참 좋았고, 우리 책상국님도 너무 좋았어요. 책상국님도 이렇게 책에 대한 이야기를 하시는 게, 근데 책상국님은 솔직히 말할게요. 자, 이윤영 작가님, 책상국님 약간 좀 이제 비슷한 계열인 거잖아요. 책상국님은 인스타를 하실 때 책상궁이라는 이름도 너무 좋고, 그리고 사진이 너무 좋아요. 사진을 독특하게 찍으세요. 책상궁이니까 이렇게 피드에 책을 쓰고, 그리고 1대1 코칭, 그러니까 조금 해봤다고. 오늘은 좀 1대1 코칭. 그러니까 제가 여러분한테도 관심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봐요. 지금 여러분들 중에서도 그래도 계속 활발하게 활동하시는 분들이니까 제가 관심이 가잖아요. 성미영님, 제가 성함을 알고 있어요. 중국에 계신 것도 알고 있어요. 근데 성미영님은 뭘 활동할 수 있는 게, 성미영님 말고는 제가 알 수 있는 게 없어요. 근데 여러분들이 계속 티를 내야 되잖아요. 나 하고 있다. 새벽 기상 특혜 맞아요. 1대1 코칭입니다. 여러분께 없어요. 책상국님 글이 안 따라주는 게, 그거를 글로 표현하는 거는 또 시간이 걸리니까. 책을 자주 보시잖아요. 윤영 작가님은 오래 하셨으니, 그러니까 글은 확실한 거야. 사진이 없는 거지. 못 찍는 거지. 근데 책상국님은 그래도 한 피드가 똑같아요. 자, 책이 있고 그 책 옆에 숟가락이 이렇게 딱 나와져 있어요. 수저가. 책상궁, 누가 봐도 책상궁 아니에요. 책상궁. 기미를 하겠다. 내가 이 책을 내가 봤다. 맛있는지 맛없는지 니한테 알려주겠다. 정확하지 않아요? 나는 그거 보고 깜짝 놀랐어요. 나를 나타내주셔서 부캐 책상궁 만들었어. 그거를 인스타라는 걸 활용해. 그게 내한테 최적화된 플랫폼이야. 근데 인스타는 피드가 그 사진이 주는 게 중요하니까 그거를 탁 마련했어. 글은 사실 조금 아쉬워요. 글은 뭔가 이렇게 아직까지 이렇게 기승전결이 좀 이렇게 이게 안 맞는, 기승전결이 뭔가 딱딱 서로 물론 결론이라도 탁탁탁 나눠져 있으면 좋겠는데 그게 이제 매번 다른 거죠. 근데 그걸 계속 하시다 보면 나올 것 같아요. 책상국님, 네, 멋져요. 그게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피드가 이렇게 보면 결이 좀 맞아요. 그래서 나중에 보면 그런 분들 인스타의 최적화를 배우신 거겠죠. 공부를 하시겠죠. 그래서 그게 저는 제일 좋았고, 윤영 작가님 그리고 코크 대리님 좋고, 그리고 다른 분들은 봐요. 안 하고 있으면 제가 몰라요. 그죠? 그리고 블로그는 검색해서 들어가기 때문에 그 검색 키워드 무슨 맛집 이런 것처럼 그게 걸려야지 보는 거기 때문에 진짜 좀 어려운 것 같아요. 그런 게 참 좋은 것 같아서, 그래서 제가 막 말하고 싶었는데 오늘 말했네요. 하고 싶은 말. 44분이나 됐어. 그래서 오늘 막 개인 오늘 1대1 코칭에 들어갔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 채아님 여기서 스킨스쿠버 하시는 분이 계시거든요. 저희하고 같이 하시는 분 중에서 스킨스쿠버를 하시는 분이 있는데, 그분 피드에 들어가도 이제 조금 결이 없어요. 그러니까 개인 이렇게 그게 홍보가 별로 안 되고 있어요. 근데 그분의 매력은 아주 독특한 일을 하고 계시고, 그리고 사람이 생김새가, 외모가 장점이세요. 자, 우리가 앞에 우리 말했던 우리 3명은 솔직히 딱 깨고 말아서 얼굴이 장점은 아니잖아요. 근데 그 스킨스쿠버 프리다이빙 나왔잖아요. 여기 계시는 최아킴, 저 프리다이빙
프리다이빙 채아님. 자, 채아님, 이분도요, 여러분 들어가서 응원해주세요. 우리끼리 패밀리니까 우리끼리 응원해줘야지. 채아님 들어가서 보면요, 얼굴을 너무 매력적으로 생기셨어요. 약간 거북이상 같이 생기셨는데, 꼬북이라고 하죠. 약간 거북이상으로 생기셨는데, 외모가 장점은 너무 좋지 않아요? 그거는 제일 눈길을 끄는 거니까. 그리고 직업이 독특해. 프리다이빙. 오, 우리끼리도 우리가 남이가 진짜 멋진 분 옆에 멋진 분들, 인스타 아이디, 지금 채아님 인스타 아이디 빨리 알려주세요. 끝나고 난 다음이든지 아니면 제 스토리에 올려주세요. 저를 태그해주세요. 그럼 제가 이렇게 외모가 장점, 세상 부럽냐? 세상 부럽지. 꼬부기, 그거 표현을 제가 너무 이게 빠르게 생각해가지고 꼬부기 스타일이신 것 같아요. 근데 그 꼬부기가 굉장히 매력적이잖아요. 그죠? 비가 또 미친 듯이 와. 그래서 그 스타일에 너무 확 웃는 얼굴, 저는 입이 좀 작거든요. 그게 너무 예뻐. 그래서 그 장점을, 그래서 그 스킨스쿠버 사진은 눈에 안 띄어요. 근데 이런 그 프리다이빙을 하는 이런 거 뭔가 딱 한 장을 계속 반복되는 그걸 한번 찍어보세요. 그러면 다 제가 완전히 장담하건데 눈에 빨리 띄실 거예요. 근데 그냥 뭐 어디 호텔에 가서 뭐 먹었는 거 그런 거 쓰지 마시고, 그런 건 안 궁금해. 그런 건 더 특화된 사람이 많아. 그런 거 말고 프리다이빙을 하는 채아님을 찍어주세요. 그리고 프리다이빙을 해서 우리가 보지 못한 바다 속의 모습, 그거 보려고 들어가시는 거잖아요. 들어가는 날 프리다이빙 하는 내가 중요한 거죠. 그래서 그거를 안 궁금해. 난 진짜. 왜냐면 그걸 또 요번에 오키나와 가셨잖아요. 오키나와 가서 저 생각보다 봐요, 여러분. 프리다이빙에 딱 맞는 외모 꼬부기. 이거 차이님이 또 인사이트 주셨어. 차이님이 얘기했는데 채아님이 잘 들으세요. 프리다이빙에 딱 맞는 꼬부기. 프리다이빙 하면 거북이를 만나러 우리가 들어가잖아요. 거북이를 만나면 약간 거북이를 만나면 우리가 못 보던 또 장수하는 그 거북이를 만나고 나면 그게 뭐가 있다고 하잖아요. 굉장히 좋은 거라고 하잖아요. 뭐 무지개를 보듯이 뭘 보듯이 바다에서 그걸 보는 거. 근데 내가 꼬북이야. 꼬북이가 아니더라도 계속 웃어. 꼬북이상으로. 그게 너무 좋은 것 같아. 그런 거. 캐릭터 나왔다. 우리끼리 봐. 책상궁이라는 건 혼자 얼마나 고민했겠어. 꼬부기 차. 꼬부기 차. 아이, 차는 빼. 꼬부기가 차니까. 꼬부기. 그 다음 모르겠다. 한번 여러분들도 계속 한번 이렇게 서로가 도움이 돼서 오늘 너무 좋은 귀한 시간. 우리는 항상 제 앞 시간 20분보다 그 뒷 시간이 더 항상 다채로운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게 소통이 되니까. 자, 오늘의 결론은 내가 하고자 하는 일이 있다. 그 일을 효과적으로 더 풍성하게 나타내려고 하면 지금 나와 있는 모든 SNS 플랫폼 중에서 나에게 맞는 걸 선택하고 그 목적에 거기서 원하는 본질에 맞게끔 나를 표현해라. 꼬부기 감사해요. 생각 못 해본 이미지. 그러니까 남이 봐야 나를 정확하게 알 수 있어요. 저는 제 사투리가 진짜 싫었는데 사람들이 사투리가 좋다고 하도 얘기를 해주니까 좋은지 아는 거였어요. 저는 진짜 지금도 사실은 내 목소리 이렇게 마케팅부에서 막 편집하고 있으면 내 목소리 막 들리면 너무 싫거든요. 근데 여러분, 남이 나의 장점을 알려줄 수 있어요. 나의 색다른 걸. 자, 그래서 SNS를 적극적으로 활용해라. 그리고 그 SNS를 할 때 나를 한 사진으로, 한 제목으로 할 수 있는 걸 먼저 하고 그 다음에 기록을 해라 라는. 꼬부기상 궁금하다 싱아님. 처음에 대표님 보고 그때 자꾸 듣고 싶어졌다고 깜짝 놀랬죠. 누가 하시더라고요. 음소거해서 들으면 친근한 언니였는데 소리를 틀기 시작을 하면 우리 외갓집에 외숙모 같다라고 다들 그렇게, 어떤 분이 그렇게 표현을 해주셔서 그게 되게 맞는 것 같았어요. 그리고 여러분들을 꼭 나타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야 사람들은
호기심을 가지고 여러분이 판매하는 상품, 여러분이 하는 서비스, 여러분이 하고자 하는 그 지식을 사랑하게 됩니다.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누구나 쉽게 도전할 수 있고요. 돈이 들지 않습니다. 이 얼마나 좋은 세상입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을 나타내고 나를 나타내라. 우리 모두 셀러브리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시고요. 여러분 비가요. 완전 억수같이 쏟아져요. 엄청 쏟아져요. 빗길 운전 조심하시고 빗길 안전, 비를 오늘 즐기는 좋은 하루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안녕. 1:1 코칭 선물 감사합니다. 잠깐 오지랖이 넓어가지고 감사합니다.